200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 2004년 바르셀로나의 메시, 2003년 인텔의 아드리아누 등 언제나 그랬듯 나이는 어리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들은 슈퍼루키 혹은 초신성이라 불리며 많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이 그 주인공이었고, 야말을 포함해 유럽 무대에는 또 다른 규격 외의 유망주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말, 은화네리, 글러처럼 미래의 팀의 중심으로 낙점되어 보석처럼 키워지는 선수들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팀에서 끊임없이 주전으로 출전하며 완성형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유망주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시점 20세 이하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랜스퍼 마케트에 매겨진 시장 가치를 기준 삼아 주목할 만한 유망주 7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실력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시장 가치가 약 346억 원에 달하는 EPL 승격팀 썬덜랜드 소속의 미드필더 조브 벨링엄입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익숙한 이름이라면 예상하신 게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의 동생이며 2005년생, 아직 19살의 잉글랜드 유망주입니다. 2선 공미부터 3선수 밑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로 형처럼 포지션 이해도가 높은 영리한 선수입니다. 조브는 잉글랜드의 2부 리그 챔피언십 46라운드 중 40경기에 출전, 그중 39경기를 선발로 뛰며 사실상 붙박이 주전 역할을 해냈고,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달린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해 팀의 2대1 역전승에 기여했습니다. 굳이 이적을 선택하지 않아도 프리미어리그라는 가장 유명한 유럽의 일부 리그에 본인의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지만, 국적이 잉글랜드인 19살의 유망주가 주드 벨링엄의 동생인데 축구까지 잘하니 이미 수많은 팀의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어버린 상황입니다. 분데스리가 쪽 보도로 꽤 공신력 있는 플로리안 플라텐버그에 의하면 도르트문트가 조브 벨링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적이 성사된다면 벨링엄 형제 모두 도르트문트에서 뛴 경험을 갖게 됩니다. 과연 조브는 형처럼 뛰어난 미드필더가 될 수 있을지 꽤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리그앙 릴 소속의 미드필더 2007년생 프랑스의 유망주 아유브 부아디입니다.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 한화 약 472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만큼 부아디는 이미 준주전급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고, 매 경기가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9경기에 출전한 것은 팀에서 이 선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유벤투스와 비기는 데 기여하며 유럽에서 핫한 미드필더 유망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아디는 높은 성공률의 패스 능력과 1대1을 심심치 않게 성공시킬 만큼 괜찮은 발밑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당 태클을 평균 3회씩 성공시키는 괜찮은 수비 능력과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브 벨링엄과 마찬가지로 미드필더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겸장 육각형 스타일이며, 이미 한 차례 당한 전적이 있는 유벤투스를 포함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즌마다 뛰어난 유망주를 키우는 네덜란드의 명문팀 아약스는 프랭키 더용, 더리우트, 안토니 등 엄청난 몸값의 선수들을 배출했고, 선배들과 비슷한 몸값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생의 네덜란드 수비수 조렐 하토가 이번 리스트의 세 번째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하나 551억에 달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선수들을 포함 아약스의 선수들이 꽤 비싼 가격에 이적했기 때문에 만약 하토가 이적한다면 시장 가치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될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하토는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며 현대 축구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왼발잡이 수비수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31경기 중 30경기, 유로파리그 11경기 중 10경기를 선발로 소화하며 한 시즌 반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정말 빠르고 아약스 출신인 만큼 공을 잘 다루며 빌드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레프트백에 거의 정착했지만 왼쪽 센터백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맨시티의 그바르디올과 꽤 닮았습니다. 최근 아스날이 하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하토를 아약스에 자리잡게 해준 은사 욘 헤이팅하가 다시 아약스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며 하토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세리에 A팀 코모 1907의 2004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니코 파스입니다. 이적하자마자 세리에 전체 38경기 중 35경기에 출전했으며 이번 시즌 6득점 8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였는데, 이는 팀 내 득점 4위, 도움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3-24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유스 레벨에서 콜업되어 1군에서 단 8경기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모는 이 선수에게 주목해 600만 유로의 영입, 한 시즌가 엄청난 활약을 펼친 끝에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약 6배나 상승해버렸습니다. 최근 레알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사비 알론소가 니코파스의 영입을 요청, 레알 마드리드는 바이백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을 발동할 수 있으며,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팀 선배인 카르바알이 레버쿠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레알이 바이백 옵션을 발동하며 재영입, 팀의 레전드가 되어버린 케이스가 있는 만큼 니코파스가 과연 레알의 레전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2007년생 포르투의 유망주 호드리고 모라입니다. 비티냐, 밀리탕, 팔카오, 헐크 등 유명한 선수들을 배출한 포르투의 유스 출신이며 야말과 같은 나이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모라는 유로파리그 보데글림트전에서 교체 출전하며 1군 무대에 데뷔했고 이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정식으로 콜업되어 아예 1군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라는 이번 시즌 포르투의 공식 경기 중 32경기에 출전, 10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확실한 임팩트를 남겼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피지컬이 약점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수비 사이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피지컬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은 이 선수의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이 선수의 현재 시장 가치는 4천만 유로에 달하며 다른 유망주들과 달리 이적설은 거의 없지만 포르투에서 본인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올해 겨울 맨시티로 이적한 오마르 마르무시 그리고 오는 프리시즌에 이적이 유력해 보이는 위고 에키티케 두 선수의 공통점은 프랑크푸르트 소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의 소속 미드필더 휴고 라르손이 6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라르손은 투볼란치 중 한 명으로 배치될 때 안정감이 뛰어나며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책임지는 신중한 성향의 미드필더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며 좋은 위치 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후방에서 공을 받아 주변에 짧은 패스로 공을 배급하는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데 이는 맨시티의 니코 곤살레스와 비슷한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르소는 단순히 안정적인 선수에 그치지 않고 활동량과 공격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 압박에 가담하는 장면도 자주 보이며 꽉 찬 육각형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입니다. 물론 아직 유망주 레벨인 만큼 단독으로 수미로 서기에 부족한 수비 스킬과 공격 참여 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여준 적은 없기에 선수의 성장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활약만으로도 트랜스퍼 마케트는 모라와 같은 4천만 유로의 가치를 매겼고 B클럽의 레이더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의 주인공은 무려 메시뉴가 별명인 브라질의 2007년생 윙어 에스테반 윌리안입니다. 오는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 첼시에 합류할 예정인 이 선수는 브라질리언 공격수답게 화려한 발기술과 빠른 템포의 드리블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키 176에 체중 64kg의 마른 체형이라 피지컬적인 경합이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느 정도의 벌크업은 필수로 보입니다. 트랜스퍼 마케트에 따르면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5,500만 유로, 하나로 약 86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며 에스테방의 몸값을 뛰어넘는 유망주는 단 2명,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과 파우 쿠바르시입니다. 에스테방은 피파의 유소년 영입 정책에 따라 작년 여름 첼시와 계약했지만 한 시즌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첼시는 4,500만 유로의 윙어 지오반니 켄다, 1,200만 유로의 공미 캔디리 파이제를 영입하며 18살의 선수만 총 3명이 합류 예정인데 첼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05년생의 수미 다리우 이수구의 영입을 확정한 데 이어 또 2003년생의 스트라이커 리암 델랍의 영입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유망주 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스테방은 17세의 나이에 이미 13득점, 9도움을 달성하며 동나이대의 네이마르, 비니시우스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 첼시 팬들에게 아자르 이후 최고의 재능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잘 알려진 스타 유망주들보다 조금 덜 주목받았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야말, 쿠바르시, 켄다, 은하네리처럼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활약했거나 이미 B클럽에 자리 잡은 선수들은 가급적 제외했는데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는 또 누구인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